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큰돈 앞에서는 오히려 담담한데 단돈 몇백 원, 몇천 원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확 뒤집어지곤 하거든요. 돈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엔 명절 용돈 봉투 이야기를 했죠. 그 봉투 다툼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내 부모를 지키고 싶은 자존심의 충돌이라는 내용이었죠. 아직 못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챙겨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장 보고, 밥 먹고, 아이 키우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쓸까 말까를 결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돈은 멀리 있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죠. 매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애를 쓰죠. 그 애쓴 돈이기에 한 푼을 쓰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할게요. 이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피하지 않고 돈을 똑바로 마주하는 거죠. 불편하다고 피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돈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봐요. 작은 돈 다툼 하나가 멀쩡하던 큰 관계를 가라앉힐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한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주말 마트, 한 부부가 진열대 앞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조금 싼 두부를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러자 옆 사람이 슬쩍 그걸 빼고 옆에 있는 비싼 두부를 담죠. 이게 더 좋은 거야. 먹는 건 좀 제대로 사자. 그러자 처음 사람이 다시 그걸 빼면서 한마디 해요. 몇백 원 차이인데 굳이? 당신은 꼭 이런 데서 돈을 쓰더라. 담았다 뺐다, 담았다 뺐다. 카트 앞에서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낮게 깔리고 결국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냉랭한 공기가 따라옵니다. 이런 거 혹시 한번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죠. 그깟 두부 몇백 원 가지고 참 유치하게도 싸운다. 그런데요, 만약 이 두부 싸움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바로 그 증거라면 어떠세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마트에서 이렇게 날카로워질까요? 이 답을 알고 나면 다음 장보기는 분명히 편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둘 중 한 명이 문제야. 누구는 너무 째째하고 누구는 너무 해프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스콜 릭이라는 학자가 성인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대요. 쓰고 싶은 것을 늘 덜 쓰면서 마음 졸이는 절약형. 그리고 쓰고 싶은 것보다 자꾸 더 써놓고 후회하는 소비형.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나와요. 이 두 부류가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못하는 걸 상대는 하거든요. 늘 아끼느라 빠듯한 사람은 시원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멋져 보여요. 늘 예뻐서 불안한 사람은 야무지게 모으는 사람이 든든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한테 반한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끌림이 결혼하고 나면 갈등의 씨앗이 되죠. 연애할 땐 데이트가 한 달에 몇 번이에요. 그땐 시원하게 쓰는 모습이 그냥 멋져 보여요. 그런데 같이 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돈 쓸 일이 생기잖아요. 장 보고,
외식하고 애 학용품 사고 그 수많은 결정마다 두 사람의 본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돈으로 더 많이 다투고 부부 만족도도 더 낮아진다고요. 게다가 이건 소득이나 빚하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두부 싸움은요, 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마트 신경전은 몇백 원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본능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둘째, 분명 서로 끌려서 만났는데 왜 그게 싸움이 되는지. 셋째, 그럼에도 그 차이를 싸움이 아니라 무기로 바꾸는 법.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두부싸움은 두 개의 본능이다. 먼저 첫 번째, 절약형인 사람이 싼 두부를 집을 때 그 마음속 말은 이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마음이 놓여. 우리 가족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형인 사람이 비싼 두부를 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이거거든요. 이왕 먹는 거 좋은 거 먹자.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보세요. 둘 다 결국 가족을 위한 마음이에요. 한 사람은 안전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고, 한 사람은 삶의 질로 가족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방향이 다를 뿐, 둘 다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 부부도 마트만 가면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대요. 나는 당신이 막 쓰는 게 미운 게 아니라 그러다 우리 노후가 불안해질까봐 무서운 거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멈칫했대요. 자기는 그냥 째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졸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욱하는 그 마음, 그건 성격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끌려서 만났는데 왜 싸울까? 두 번째, 그럼 왜 분명 그 점에 반했는데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거슬릴까요? 연구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절약형도 소비형도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있는 거래요. 절약형은 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좀 시원하게 쓰고 싶은데 못하겠어. 소비형도 생각하죠. 나도 좀 모으고 싶은데 자꾸 새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바로 그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상대에게서 매일 보게 되죠. 절약 못하는 게 콤플렉스인 사람은 야무진 배우자를 보면 처음엔 멋졌다가 나중엔 당신 왜 그렇게 빡빡해? 하고 짜증이 나요. 사실은 못하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짜증인데 그게 상대한테 튀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올라오는 그 날카로움, 그 절반은 상대 때문이고 절반은 사실 나 자신 때문이죠.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C씨는 평생 안 쓰고 모으기만 하는 자신이 답답했대요. 여행 한 번을 못 가고 옷 한 벌을 못 샀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척척 쓰는 걸 보면 부러우면서도 화가 났대요. 나는 평생 참는데 당신은 왜?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화내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못 쓰는 나 자신한테구나. 그 뒤로 C씨는 배우자를 탓하는 대신 자기한테 작은 선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니 마트에서 싸우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면요. 당신은 왜 그래라는 말이 조금은 목구멍에서 멈추게 됩니다. 본성은 인정하되 차이를 무기로 쓴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 평생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라고?
서로 반대인 두 사람이 한 카트를 미는 거, 부딪히는 게 당연하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린 안 맞아 하고 서로를 바꾸려고만 들면 평생 마트가 전쟁터가 되겠죠. 핵심은 이거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차이를 우리 집의 무기로 쓰세요. 생각해 보세요. 절약형 혼자 살면 좋은 거 한 번 못 누리고 평생 졸이며 살아요. 소비형이 혼자 살면 통장에 남는 게 없겠죠. 그런데 둘이 함께면요. 한 명은 과소비를 막아주고 한 명은 너무 궁상맞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서로의 브레이크이자 서로의 엑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기 전에 미리 정해두세요. 이건 아끼는 항목, 이건 제값 주는 항목. 예를 들어 휴지나 세제는 무조건 싼 걸로, 대신 아이 먹거리나 과일은 좋은 걸로. 이렇게 둘이 합의해 두는 거죠. 그러면 마트 진열대 앞에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우리 둘이 정한 규칙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만 더. 한 달에 한 번 10분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이번 달 돈 어땠지 하고 가볍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점검하는 자리로요. 돈 얘기는 화날 때 하면 싸움이 되고 평온할 때 하면 계획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돈을 모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것도 누렸어. 돈을 미워하지 마세요. 상대를 탓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팀입니다.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첫째, 마트 신경전은 몇백 원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두 본능의 충돌입니다. 둘째, 우리는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한테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거슬리는 것, 절반은 사실 나 자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셋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마트 가기 전에 아끼는 칸, 제값 주는 칸을 함께 정해두세요. 차이를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드린 질문 기억나세요? 우리는 왜 하필 마트에서 날카로워질까? 이제 답하실 수 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딪히는 겁니다. 프랭클린은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고 했죠. 맞아요. 하지만 그 작은 구멍을 함께 막으면 그 배는 누구보다 멀리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다음에 마트에 가시면요. 카트를 사이에 두고 싸우지 마세요. 카트를 같이 밀면서 서로의 브레이크가 되고 엑셀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팀은 충분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팀입니다. 꿈을 걷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